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강의를 진행할 박수연 재무설계사입니다. 오늘은 은퇴 설계와 관련된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단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앞으로 이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오늘 강의를 이렇게 신청해 주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은퇴 설계에 대한 필요성은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그 노후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노후 빈곤으로 인한 노인 자살률도 굉장히 높은 국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처럼 열심히 근로하고 있을 때는 사실 우리의 노년의 그런 모습을 바라고 열심히 일하셨을 것 같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부터 늦었다고 생각할지라도 노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준비를 해놔야 우리의 이제 은퇴 이후 삶이 좀 더 평안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그 국민연금 노후준비 서비스라고 있어요. 그래서 노후준비 종합진단 항목에 보시면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문지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은퇴하면 아무래도 경제적인 게 가장 기본적인 거라서 경제적인 걸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건강도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9to6로 계속 일을 해왔잖아요. 거의 20년, 30년씩 일을 해왔는데 이제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아마 나와 이제 그동안 이제 관계를 맺어왔던 사람들, 이제 대인관계와도 연결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떤 취미 활동을 하고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시간을 보내기 위한 용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재무적인 것에 관점을 두고 얘기를 하겠지만, 오늘 강의 이후에 별도로 따로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가셔서 그 노후진단, 종합진단 한번 해보시면 그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에 따라서 점수가 나와요. 여기 은퇴생활에 대한 이해 이 장표를 보시면 이제 우리 생활의 은퇴 1막은 아무래도 은퇴를 한 직후부터 그래도 건강이 좀 어느 정도 받쳐주는 70대 중반 전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이때 우리가 몸도 좀 체력도 있고 좀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취미활동이나 여가활동에 많이 돈을 쓸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막은 이제 좀 70대 중반이 들어서서 이제는 체력적으로도 좀 뭔가 활동하기에 좀 힘들고 힘이 붙이고 뭐 그런 시기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나의 삶을 좀 되돌아보는 시기가 되고, 은퇴 3막부터는 이제 건강상의 이제 신호가 계속 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큰 수술도 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배우자분 중에 한 분이 뭐 남편이 될 수가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중에 한 분의 병환으로 인한 간병 시기가 되고, 그 다음에 남은 한 배우자 혼자 생활하는 시간, 그리고 마지막 5막은 남은 이제 한 명의 배우자마저 질병이나 아니면 노화로 인해서 이제 간병을 받다 돌아가시는 시기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강의도 하고 상담도 하다 보면 되게 다양한 금융 소비자분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나이는 아직 은퇴에 대한 생각할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보통 은퇴를 하시게 되면 직장 생활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노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직장 생활은 그만뒀지만 일로부터 완벽한 은퇴가 아니라 아마 그때까지는 그 이전 직장 생활 하는 시기에는 아무래도 생계, 자녀를 양육하는 부분 때문에 돈을 벌 수밖에 없었지만 60세, 65세가 됐을 때는 그때는 생계를 목적이라기보다는 아마도 선택적으로 내가 뭔가 그동안에 해왔던 일을 계속 이어가는 건 거죠. 그래서 선택적으로 내가 내 일상의 활력을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은퇴 1막에 은퇴를 하더라도 여전히 일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은퇴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상담할 때 저도 가장 많이 여쭤보는 게 몇 세에 은퇴하고 싶냐라는 질문을 종종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재무 목표 설정하는 데 있어서 시기를 정해야 그 시기까지 우리가 돈을 어느 정도 필요로 하고 앞으로 얼마나 더 모아서 그 시기에 그 돈을 잘 적절히 쓸 수 있는가, 그걸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은퇴 시기는 완벽한 일로부터 은퇴라기보다는 제 이모작을 준비하는 은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생각하는 은퇴는 은퇴 2막, 여기 은퇴생활 2막에 해당될 것 같아요. 70에서 75세쯤 되면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좀 외부 활동하기도 힘이 붙일 수 있을 것 같고, 이때부터는 이제 완벽한 일로부터 은퇴를 해서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이제 금융자산, 부동산 자산으로 연금 생활을 하기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내가 언제까지 은퇴를 할 건지를 나이로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빨리 한다고 내 생활이 유지가 안 되면 그건 은퇴가 아니라 내가 더 힘들어질 수 있는 거니까, 적절한 이런 경제적인 부분들을 잘 준비한 상태에서 어느 시점에 은퇴를 하고 싶은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얼마의 은퇴 생활비가 필요할까를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이제 기본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한 200만 원 중반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도
기본적인 건 진짜 먹고 사는 거, 여가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좀 제외가 될 것 같고, 표준적인 노후 생활은 그래도 좀 더 여가 활동이나 취미 활동도 좀 즐기면서 하는 생활의 비용이고, 그리고 여유로운 노후 생활은 해외여행도 가고 골프도 치면서 어쩌면 지금 현재 수준이랑 비슷한 삶을 유지하는 게 여유로운 노후 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자료로 국민연금 공단에서도 부부 기본 월 생활비를 이제 현재 가치 기준에 24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가지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좀 더 내가 여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재무 말고도 건강, 여가, 대인관계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좀 더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렇게 즐기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위한 적정 생활비는 330만 원 정도, 그리고 해외여행도 가면서 뭐 골프나 여러 가지 스포츠를 즐길 수 있을 정도의 여유로운 생활비는 5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유 있는 삶은 사실 현재 삶을 유지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생활비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통계 자료니까 이제 각자의 소득이 다를 때는 나의 소득을 고려해서 은퇴 생활비를 내가 어느 영역까지 원하는가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이미 아직 은퇴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의 생활비가 필요한지 계산을 할 수는 없다면 좀 이런 데이터들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자료를 같이 준비해 봤습니다. 또 재미있는 설문조사가 있어가지고 저도 오늘 강의에 좀 참고하십사 가지고 와봤는데요. 아무래도 행복한 노후 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경제적 여유라고 하신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네, 아무래도 기본적인 생활 자체가 안 되면 사람들과 만나는 것 자체도 부담스러워지잖아요. 만날 때마다 뭐 밥이라도 먹고 뭐 차라도 마시고 다 그게 다 돈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경제적 여유, 그리고 건강이 받쳐줘야 돈이 있어도 그 돈을 가지고 좀 내 삶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건강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노후 준비를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누구나 다 이건 내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과거보다는 우리 이제 사회 분위기상 개인주의가 좀 더 강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녀가 있어도 예전에 부모님 세대들보다는 그래도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고 내 스스로 내 노후 준비를 해야 그게 자녀를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다 보니 이제는 이제 본인 스스로 준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노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는 하고 있다가 47%, 하고 있지 않다가 49%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하고 있지 않다가 아니라 못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달았어야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요. 누군들 노후 준비를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상황적으로 여건적으로 자녀의 교육비나 뭐 대출 이런 거에 치이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할 수 없는 돈이 많지 않아서 못하고 있다가 절반인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분들이 생각보다 점점 더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나이 연령대가 어려지는 것 같아요. 한 5년, 6년 전만 해도 20대 분들을 만나면 노후 준비에 대한 얘기를 들어볼 수가 없거든요. 제 목표 상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그런 질문을 여쭤보는 청년분도 거의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20대부터 이 노후 준비에 대한 니즈가 높아졌다. 아무래도 그 세대 분들은 우리가 은퇴 후에 국민연금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 때문에도 더 그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20대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미래의 나를 생각을 해서 지금 소득을 열심히 벌고 있을 때 미래의 나에게 조금씩 양보를 해놔야 미래의 내가 됐을 때 과거의 나에게 화를 내지 않지 않을까요? 후회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젊을 때부터 그게 금액이 크든 적든 노후 목적의 자금은 따로 구분해서 관리하실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에는 기업께서 준비하신 또는 이제 수혜받고 있는 노후수단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복수 응답자로서 아마 갖고 있는 자산들을 다 적어내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국민연금에 대한 기대가 있는 편이긴 합니다. 왜냐면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이기도 하고 약간 준세금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국민연금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이걸 계속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근데 저는 일단은 내 권리를 주장을 할 수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는 연금을 내자주의입니다. 이제 개인의 선택은 이제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어쨌든 나라가 무슨 빚을 내서라도 국민이
자녀에게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은 어떤 방법으로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민연금에 대한 기대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높은 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이제 예적금이나 뭐 부동산, 내가 은퇴 후에 이제 받을 퇴직금들이 되겠죠. 그리고 노후 준비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준비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에서 제일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요. 하지 않는 이유가 아니라 못하는 이유들 덕분에 준비할 수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녀 교육비, 주거 관련된 대출 비용, 그리고 또 이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나도 또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사회 요구에 따른 비용들도 있잖아요. 우선순위가 자녀에게 맞춰져 버리면 당연한 거있긴 하지만 내 노후는 뒷전이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 그런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여야 된다면 저는 크지 않더라도 적은 비율이라도 나의 노후를 준비를 해놔야 나중에 자녀가 나이가 돼서 이제 사회 활동을 할 때 그런 것들을 많이 봐요. 저는 자녀가 부모님의 노후를 걱정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한편은 참 안타깝죠. 부모도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았지만 부모의 노후를 잘 준비 못한 부분을 자녀가 사회생활 하면서 부모의 노후 준비를 같이 도와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은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참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크지 않더라도 적은 금액부터라도 일단 노후 목적의 준비 자금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려고 노력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 그 이론에 따르면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경제학 이론이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수입과 지출의 곡선이 이렇게 크로스되는 구간이 있는데 우리가 아마 사회초년생 그리고 자녀의 교육과 양육비가 집중적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시기 A 구간 시기에는 저축을 집중적으로 많이 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자녀가 이제 학교 들어가고 이제 사교육비가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시기에 아무래도 우리의 수입보다 지출이 늘어가는 구간대가 생기겠지만 사실은 이 구간에서도 계속 우리가 지금 현재에만 너무 집중해 있으면 우리의 미래를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뒤늦게 후회는 하는 것보다 지금부터라도 그 후회를 작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득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에 또는 수입이 높아지고 있는 이 경제적 활동기 이 시기의 돈들을 우리 미래의 은퇴 시기를 고려해서 조금씩 비축을 해놓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 데이터를 보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노후 얘기할 때마다 참 속상하고 아쉽고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근로희망 연령이 우리가 아직까지는 체력적으로 가능한데 사회적으로 은퇴를 받는 나이대가 60세, 65세이다 보니까 평균 희망 근로 연령이 70세까지 좀 더 길어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선 이 부분에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일을 그만하고 이제 뭐 소득활동 안 하는 것도 은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남은 시간을 조금 더 활력 있게 보내려고 한다면 일을 하는 것도 조금씩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이 나이에 내가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내가 만들어서 그렇게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일을 정말 삶의 활력을 찾기 위해서 최소한이라도 취미활동처럼 할 수 있을 것인가는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할 때 이런 사전 기초 설문지 문답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은퇴와 관련된 부분을 좀 캡처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사례로 좀 풀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은퇴에 관련된 재무 목표를 작성을 할 때 본인이 생각하는 은퇴 예상 나이와 그리고 뭐 그 시기에 필요한 뭐 생활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적어볼 수 있게끔 질문지를 드려요. 근데 현재 이 사례자분의 경우는 나이는 일단은 회사에서 요구하는 은퇴 연령을 작성하신 것 같고 뭐 그 시기에 내가 어느 정도 생활비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답이 없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좀 인터뷰 질문에 이제 비재무적인 질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퇴 후에 이제 일을 안 하게 되면 9시부터 6시까지 시간이 남고 6시부터 12시까지 잠자기 전까지도 시간이 남을 건데 그 시간에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사실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답도 작성해 주시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자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봤을 때 사실 지금 금융자산을 은퇴 목적으로 갖고 있는 자산은 없었습니다. 뭐 연금저축이나 IRP 뭐 연금보험 이런 상품들이 전혀 없었고 뭐 국민연금만 갖고 계신 상황인 거죠. 그리고 부동산 자산으로는
아파트를 구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세금은 이제 본인이 사는 집의 전세금이죠. 나는 곧 은퇴를 앞둔 상황에서 은퇴와 관련된 금융자산은 없으니 참 막막한 상황의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서 지금이라도 좀 준비를 해놓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은퇴 상담에 대한 얘기를 풀어갔던 케이스였고요. 두 번째 상담 케이스는 이제 여성분이었는데 이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아직 40대지만 은퇴를 조금 더 남들보다 빠른 은퇴를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아마 이 분의 직업의 특징상 IT 쪽에 계시다 보니까 좀 IT 쪽은 은퇴 연령이 좀 빠른 편이어서 이제 55세로 작성을 해주셨고 인터뷰 질문에 대해서도 한 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마침 이런 상담을 통해서 생각해 볼 계기가 됐고 그러면서 꽤 오랜 시간 생각을 하신 내용을 여기 잘 작성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요즘 뭐 소프트웨어 쪽, IT 쪽은 프리랜서로 뭐 프로젝트 참여하면서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55세로부터 이제 일을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 삶에서도 계속적인 일을 근로 활동을 할 생각이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체력이나 건강에 받쳐준다면 집에 있는 생활보다는 내부 소일거리 파트타임으로 하거나 취미생활을 만들면서 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인가에 대한 게 여가 활동 아니면 저는 부가적인 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도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을 봤을 때 생각보다 다양하게 금융자산을 모으고 계시더라고요. 개인연금은 이제 연금저축이나 IRP 성격의 그런 연금성 상품을 하신 거고, 보험사의 경우는 세액공제는 안 해주지만 이제 내가 은퇴 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납입한 원금에서 발생한 이자나 투자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비과세, 이제 과세를 하지 않는 그런 혜택이 있는 연금 상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연금은 이제 두 가지 성격의 연금으로 하셨고, 청약은 이제 연금의 목적이라기보다는 혹시라도 그때 가서 이 청약으로 공공분양 아파트를 뭐 장기 전세 이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지 몰라 준비하셨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현재 아파트는 본인이 이제 거주하는 목적으로 소유한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금융자산도 일정 수준 만들어져 있고 본인이 이제 거주하면서 살 집도 마련이 되어 있는 거죠. 금액적으로는 좀 아직 부족할 수 있지만 그래도 40대고 본인이 예상하는 은퇴 시기까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잘 준비를 해낸다면 원하는 수준의 뭐 한 70-80%까지는 달성 가능한 걸로 보여줬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은퇴를 함으로 인해서 꾸준한 수입이 있어야 이전처럼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금융자산이든 부동산 자산이든 다양한 자산으로 우리의 은퇴 자산을 준비를 하시는데, 대체로 많이 활용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부동산의 경우는 월세 수입. 월세는 어떤 면에서 안정적인 수입을 발생시키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이 집이라는 것도 노후화되기 때문에 관리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공실이 됐을 때 안정적인 소득이 끊길 수 있다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금 복권은 복권이 당첨이 되면 20년간 700만 원씩 계속 꾸준히 나오는 그런 소득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누가 뺏어갈 일도 없고 내가 이걸 매달 생활비로 잘 쓰고 그리고 남으면 저축도 할 수 있고 이전에 내가 급여 생활을 했던 것처럼 비슷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면에서 이런 연금 형태의 소득원이 있는 것이 저는 우리 생활의 안정감과 그리고 또 돈을 관리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될 위험이 제거되어 있기 때문에 연금화한 수입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드는 연금 복권 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봤는데요. 이제 3층 연금을 만들어야 된다 라고 많이들 얘기를 드립니다. 이제 연금과 관련된 얘기를 할 때 3층 연금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1층은 국민연금. 이제 국민연금은 사회 기본보장 제도이기 때문에 요거는 진짜 기본적인 생활만 할 수 있는 수준으로 1층이 만들어진다면 2층은 기업에서 우리의 퇴직금, 이제 퇴직할 때 뭐 DC나 DB 계정으로 가지고 있으면 IRP로 받아간다든지, 그리고 2층까지 잘 준비가 되어 있으면 여기까지는 최소한 이제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 좀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개인이 준비하는 3층 연금까지 잘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